이번 원피스 챕터는 정말 미쳤어요. 가본이 루피에게 신을 죽이는 방법을 말해줬어요. 루피가 로키 해적단 들어오라 초대했어. 역사상 가장 강한 거인이 등장했죠. 그리고 27년 만에 우리는 마침내 샹크스의 위대한 희생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피스 1152화의 표지에는 끔찍한 하루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야마토의 배달 완성된 모습 그려져 있고, 카와마츠 드디어 타마가 주고 싶어 했던 모자를 받았습니다. 타마가 그에게 주고 싶어 했던 모자입니다. 그리고 어딘가 나는 정말 그것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돌아왔네요. 그리고 울티와 페이지 1은 주인을 잘 섬기고 있어요. 이야기는 임의 이상한 학기가 사후 세계에서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하루이는 모두에게 엘리베이터로 서둘러 올라가라 했지만 거는 나무라 하고 로키를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거드는 모두에게 조심하라고 했고 아레치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이들은 하루딘에게 서둘러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신 초퍼는 자신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본과 남는 게 낫다 생각했어요. 루피는 그 말을 이해하고 작은 의사를 자신의 일에 맡겼지만 그때 가본이 젊은 선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노련한 해적들은 그에게 패왕색 패기를 컨크로의 하키를 사용합니다. 그가 이제 상대하게 될 적들은 결코 불사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가본의 면역 카운터는 특히 패왕색 패기의 활용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로기아 상대 무장색 패기 필요. 적들을 상대하려면 패왕색 패기가, 문제 해결엔 하키가 필요해요. 이른바 신들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이며 이것이 조이보이가 애매에 저장해둔 패기가 너무 불안해. 루피는 그것에 감사했다. 알려드리고 꼭 저장해드린다고 약속해요. 콜론과 그의 친구들. 그 말을 듣고 로키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전에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힘과 그들을 상대한 경험 고려할 때 로키는 자신이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에게 자신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싸움에 합류하려고요. 즉 로키 역시 패왕색 패기의 사용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로키가 엘바스를 위해 싸우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그의 형제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이는 그런 일을 하다니. 그때 가반이 루피가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룹에서 접근 권한 사람은 한 정복자의 하키, 미래의 해적, 좌우 나에게 모두가 반응했습니다. 상디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달려왔고 만족스러운 표정지었습니다. 그는 가반이 가봉이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그의 입장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 조로와 진배 옆에. 그래서 새로운 힘이 상황을 편으로 돌릴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그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진배 조로보다 위라니, 그가 진배 우월하다 생각하면 머리 숙여라. 그리고 조로. 그에게 불행하게도 가봉 조리사에 떠드는 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검객은 가반 자기 몸에 대해 말했을 때 놀랐다. 패왕색, 패기에 익숙해진다니 놀랐네요. 알고 보니 조로는 자신이 힘이 있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루피는 그렇지 않음을 믿을 수 없었다. 조로가 몰랐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웃긴 건 오랫동안 패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루피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정말 웃깁니다. 네, 이 녀석들은 정말로 멍청함의 정점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 밀짚모자 일당이 서로 능력에 대해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 날이야말로 그들이 원피스를 찾는 날이자 세계 정부가 무너지는 날일 겁니다. 가반은 실제로 어떻게 화가 났습니까? 조로는 그것을 전혀 몰랐다. 그는 그에게 말했다. 하키가 강력한 힘을 가진 효과적인 주녀, 이해하고 다스려야 하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왕의 측근으로서 조로는 자신의 패기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선장인 루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조로는 당황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그의 단점 때문에 조로는 해적의 냉혹한 현실을 매우 진짜 이게 바로 그런 종류야. 이런 대화가 꼭 필요했습니다. 미호크는 정말 뭔가 다른 존재야. 언급하지 않은 걸 보면, 그리고 만약 이게 조로가 아직 패기를 인식하거나 다루기도 전의 모습이라면, 인식이 있다면 다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상대는 조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조로가 또 한 번 파워업을 한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말은 화가 난 로키의 고함에 묻혀버렸습니다. 왕자는 자신의 형제를 향해 외부인이 엘바프를 구하게 두는 게 엘바프가 바로 여기 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상디는 계속 뭔가를 말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상디 팬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다는 상디 위에 뭔가 준비 중입니다. 하루디는 로키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자기 배신자 형제가 세계 정부를 돕고 엘바프를 세계 정부와 엘바스를 배신하다. 그 끔찍했던 날을 떠올리며 그날을 떠올리며 하루디는 그를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거인들은 그들의 선장에게 서둘러 그들은 그 숫자를 멈추고 싶어 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늘지 않게 막고 싶었죠. 그때 루피가 로키의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마침내 그는 거인 왕자에게 자신의 크루에 들어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딘 석방 불평 못하니까요. 그랜드 플리 멤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로는 루피에게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루피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거대한 거인배에 탈 수 없었죠. 그리고 상디에 따르면
그 녀석은 루피보다도 더 많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요리사, 엄청나게 힘들어질 거라고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이유들로는 루피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엘바프는 로키를 원하지 않지만 루피가 보기엔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선장은 언제든지, 로키가 만약 선을 넘는다면 언제든지 두들겨줄 수 있으니 이는 해방의 전사에게 딱 어울리는 관점이죠. 루피의 로키를 동료로 영입하고자 하는 욕구, 이미 캐럿 야마토 데려오려는 뜻보다 더 강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키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루피는 아직 로키의 완전한 존경을 얻지 못했으니 이런 반응은 당연한 일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프랭키, 두 가지 합류 거부 사실, 로저 해적단과 나중에는 밀짚모자단이 되었다. 로키는 록스의 승무원에 합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를 존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루피가 거인에게 진가를 증명하고 그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루피는 이미 마음을 굳힌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루디는 루피가 이번 일 관련해 본능을 따른 걸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거인 왕자가 어떻게 싸우는지, 거인 왕자 싸움 뭔가 이전의 많은 동료 후보들에게는 거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일이었습니다. 거인 선원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선장을 불렀고 그도 곧 따라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루디는 루피에게 사과했습니다. 로키는 엘바프에서 지명수배된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쉽게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하루디는 가본에게 불려졌습니다. 그는 거인에게 로키를 풀어주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루디는 14년 전 로키가 왕궁 경비대원 113명을 죽였다고. 왕궁 경비병. 그래서 그가 이유야. 왜 그들 중 2명만 남았는지 그는 엘더 자루를 도매칼로 거의 죽음까지 몰아넣었죠. 자신의 아버지에게 저지른 그가 가한 야만스러움을 언급하다 민감한 주제였고 선원들은 그의 범죄자, 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매우 긴장한 모습 보인 가보는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날 성에서 학기 기운 방출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날 돌이켜보면 그와 샹크스가 그것을 확인하러 갔는데 루피와 하두딘 모두 이 말을 듣고 스토리. 루피와 하두딘은 둘 다 이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너무나 거인 선장은 남들에게 가라했습니다. 그는 조로와 상디에게 같은 배, 그는 조로와 산지에게 말했다. 그는 곧 따라잡을 것이다. 조로는 신음했다. 이 멍청한 샹크스 같은 거. 루피는 안 그랬어. 상디는 오히려 조로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장에게 여기로 가서 선장에게 알려줘. 멍청한 건 네 자신이야. 이번 에피소드에서 루피는 샹크스 이름만 들어 기뻐서 펄쩍 뛰고 별의별 묘기를 부립니다. 참고로 그의 친구들 중 많은 이들이 지금 포박당의 위험에 처해 있지만 루피는 자신의 우상 이야기를 듣는 걸 놓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순간을 마지막에 남기기 위한 복선이죠. 모든 것이 완전히 절망적으로 보일 때 루피와 로키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로키가 약간의 불안한 표정으로 가반을 바라보았습니다. 로키는 다른 사람들처럼 해적을 야산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가반은 하르딘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옛 해적을 야산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입장에 있지만 사실상 그들의 어머니가 다르지만 자신과 로키는 여전히 형제라고 가반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더 적합할까요? 누가 더 적합하겠습니까? 마지못해 동의한 선장은 자신의 동생에게 3분의 시간을 주어 14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몇 년 전 그가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그 자신을 엘바스의 전사로 만들려고 했다면 그들의 신들에게 맹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모두 진실일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로키는 형의 부탁이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은 그에게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날을 떠올리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위로 올라가는 동안 모두가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로키는 눈가리개를 하고 있었지만 눈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날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로키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구름배를 타 왕궁에 내려졌습니다. 왕궁 앞에 내려졌습니다. 로키는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고 장노자룰도 비슷한 시기에 도착했습니다. 장로가 로키나 소환됐냐고 물었습니다. 거대한 거인은 어깨에 커다란 망치를 메고 있었는데 그 망치는 지금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로키는 늙은 거인에게 이 성이 가족의 집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성은 그의 가족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나이를 놀리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는 로키가 잔인한 폭군이기보단 무례한 악동임을 비교적 작은 거인 경비병들이 말했다. 로키는 아버지가 왜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아버지를 원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변덕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가장 존경하던 해적 록스를 죽인 놈들에게 해적 록스를 죽인 멍청이들. 그가 가장 존경했던 것은 로키였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엘바프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 했습니다. 자루 장로는 길을 잃었다고 여겼다.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로키는 그런 사고방식이야말로 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젊은 세대를 온통 갖게 되었고 그들은 싸움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장로는 이런 변화를 시대의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노력한 것이 기뻤다. 전투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노력해 기뻤습니다. 로키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고 장로 후손들 준비 안 해 비겁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논쟁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경비병들, 자 장로 공손히 맞이했습니다. 자 장로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로키는 정말 무례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로키는 멍청하게 반응했다. 경비원들은 상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이었지만 로키는 정말 짜증이 났어요. 사실 그는 소환을 받은 것이었고 성은 원래 그의 집이어야 했기 때문에 경비원이 있는 문을 통해 그의 부츠 미창, 폭력은 어떻게 된 일이 아니었을까. 현대의 거인들은 자기 뜻대로 했지만 로키는 방안이 드러났고 로키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귀환을 선언하기 시작했지만 곧 그가 본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본 것에 의해 헤럴드 왕은 찔렸습니다. 조용히 찔려 있었습니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엘더자를 믿을 수 없다는 눈을 크게 뜨고 왕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로키도 배신자들에게 소리치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역자들에게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가반의 집으로 천천히 가다 가반은 손님을 초대했고 가봉의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은 바로 샹크스였습니다. 가반은 정말 오랜만에 둘이 목욕한 지 오래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 중 2명은 목욕을 같이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샹크스가 그를 정정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때로부터 로저가 죽은 지 벌써 10년이 지났던 것이었습니다. 로저가 죽은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가봉, 시간을 가질 줄 몰랐어. 그 모든 일이 샹크스에게는 오래전 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하자면 엘바프에선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알았어요. 엘바스, 우리는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 왜곡하는 짓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전반적인 속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 2팔 멀쩡합니다. 그리고 그의 왼팔에는 여기 2팔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도요. 팔에는 특정한 표시가 보입니다. 그리고 만디안 흑마법 상징과 유사합니다. 현실 세계와 관련된 것. 만디안 흑마술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세기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샹크스가 이모와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주 같았던 이 표식을 그는 루피를 위해 버린 셈이죠. 샹크스는 인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승무원들 흩어진 후 얼마나 바뀌었는지요. 그는 사실 자신이 정말로 버기와 해적이 되고 싶었다고 인정함. 이 사실은 그들의 이별을 더 슬프게 만듭니다. 그들의 이별은 그만큼 더 슬프다. 하지만 이 시리즈 최고 캐릭터, 시리즈 최고의 캐릭터가 언급될 때마다 말이죠. 어쨌든 세상에는 엘바프처럼 샹크스가 더 알고 싶어 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가보는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샹크스가 운명이라 처지 이해했죠. 샹크스가 짊어지기에는 꽤 무거운 짐이었죠. 그것은 샹크스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더 알고 싶어 하겠지만 우리 모두 더 많이 알고 싶지만 당신은 규칙을 알아라. 그게 대화다.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습니다. 대신 가보는 두거인 도리와 브로이를 언급했습니다. 로저 해적단 리틀가든 만난 두거인 언급. 샹크스도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리플리 확인 오며 대화 끊겼습니다. 그녀는 물이 충분히 뜨거운지 물었고 가보는 정말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그녀는 샹크스를 방심하게 만들었는데 패기 사용자는 놀라운 일이었죠. 하키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그저 그만큼 편안해져 있었던 거죠. 그녀는 또한 그에게 샹쿤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니 이제 야산이라는 이름이 그녀에게서 나왔다는 게 꽤 분명해졌죠. 리플리는 말 그대로 엘바프에서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목욕을 마친 후 링곤베리 타르트를 대접했고 먹어보고 싶네요. 이제 꼭 먹어봐야 할 베리 타르트와 술은 그들을 익사시킬 만큼 충분해. 샹크스 인간과 거인이 사는 집 좋아했어. 가보는 일종의 사교적인 햄스터 같았고 가보는 사교적 햄스터였고 콜로는 그때 아기라서 그 당시에는 그의 친숙함이 샹크스는 그 남자라면 말이 됩니다. 그가 그들과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또 리플리의 몸에 있는 그 자국이 립의 몸에 있는 표시도 전부 확장됩니다. 다리까지 내려갔다 리플리는 샹크스에게 물었다. 샹크스는 바로 수다를 떨 준비였지만 가본이 잘난 척하는 녀석한테 알려줬죠. 즉시 떠벌리지만 가봉은 뜨거워졌다. 혼쭐 날 나이 많지 않단 걸 알렸죠. 때리기. 얼마 후 가봉이 물었다. 샹크스가 헤럴드 왕을 알았다면 엘바프 거인들은 그를 신처럼 숭배했어. 그리고 정말 하필이면 샹크스가 왕 만난 곳이 성지란 사실 밝혀졌고 둘은 꽤 잘 어울렸습니다.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쥐라는 의혹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쥐에 대한 의혹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샹크스와 헤럴드 왕은 분명히 성지에서는 자유롭게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둘 다 엘바프에 있으니 그와 대화하고 싶어 했고 너무 늦기 전에 그럴 기회를 갖고 싶었습니다. 가봉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에서 이상한 패기가 새어나왔습니다. 경비병들은요. 학살당하고 왕은 죽었다. 가봉과 샹크스는 곧 기이함을 감지했습니다. 경비병들은 학살을 피해 도망치려 했지만 누군가가 문을 닫고 그들을 떠났다. 엘더자는 이제 상징이 된 머리에 한 방을 맞고 그날의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말이죠. 숨겨진 보물방을 발견했고 금지된 악마의 열매를 찾아냈습니다. 열매는 엘바프에 전해지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로키가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는 바로 그 힘이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린 킹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헤럴드 왕이 백성들의 사랑받은 이유를 알아야 해요. 그리하여 우리는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9년 전의 일입니다. 현재 그 당시에 당신이 묻는다면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거인 전사 해적단이었습니다. 똑같아. 거인 전사 해적단. 뒤로 그때 도리와 브로기가 악명 떨치던 그 시절에는 정말로 단지 거대한 배가 보이기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가 인간 왕국에 오는 모습을 봅니다. 왕국, 그들의 지도자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고 그래서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인은 그 일에도 똑같이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평판의 주범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먼저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헤럴드 왕은 아들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는 경비병의 머리를 짓밟았습니다. 경비병과 성을 발 아래에서 으깨버렸습니다. 헤럴드는 45세에 왕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인간의 기준으로는 겨우 15살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이 허둥지둥 도망치고 두려움에 떨 때 이 거인들 사이에 뿔 달린 거인 앞에서 그는 거인들에게 존경심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그가 신이었다면 그래, 킹 헤럴드,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로키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들도 그 못된 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키는 아버지의 이런 면을 물려받았습니다. 반면 그의 형제 하루디는 오히려 그들의 아버지의 말년 대신 치우치기보다는 엘바프에 번영하는 미래는 아마도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것입니다. 이 회상 장면은 확실히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서로 다른 어머니들이 어떻게 어머니들 왕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과거의 이야기라면 분명히 흥미로운 정보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오다는 우리에게 이번 화처럼 전개를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주세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오타쿠의 한조가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